OECD 자살률 1위. 최근 6년간 아동 청소년 자살률 2배 상승. 바로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는 황태현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진 것이 있다면 아마 자살률일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0, 30대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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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사장님이 계신 곳 생명존중재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작년 4월에 설립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재단이 설립하기 이전에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두 기관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두 기관에서 사실은 자살 예방 사업이라든지 자살 시도자를 위한 사례관리 사업, 또 자살 유가족이라든지 좀 더 유기적으로 두 기관을 묶어서 체계적으로 자살 예방이나 생명 존중 문화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이제 저희 재단이 작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현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좀 언급을 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 비율이 네.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 2021년도 1년 동안의 자살자 수가 13,352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일 한 37명의 사람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숫자입니다. 네.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그 자살률을 볼 것 같으면 10만 명당 한 11명 정도입니다. 저희가 23.6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2배 이상 지금 높은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볼 때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지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네.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정신 건강 문제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 노인층에서는 이제 그 신체 질환으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진 그러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자살률이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1997년도 IMF 경제 위기 이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이후로 이제 2003년에 카드 대란이 있었고 2008년이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닥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제적인 국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아주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제 OECD 중에 1위를 차지한 이후로 20년간 그 1위를 지금 뺏기지 않고 있는 게 네. 현실입니다. 그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네. 계속 경제 지표들이 우상향하고 있었던 네.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통계를 볼 것 같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이 예. 되긴 했지만은 소득 양극화라든지 이제 어떤 소득의 불공정한 문제, 또 고용의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는 문제, 네.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같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절망감을 더 느끼면서 또 자살을 시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특히 20대, 네. 30대 청년들의 자살률도 네.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대책이 또 뭐가 있을지 좀. 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10대에서 30대까지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4년 연속으로 20대에서는 이제 자살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인간 자체가 이제 상품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한 경쟁에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하려고 해도 스펙이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한 거고 네네네. 또 성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외모가 또 경쟁력이 된 사회 이런 곳에서 이제 자기 경쟁에 몰두하게 되면은 정신적인 어떤 공허감이나 고독감을 좀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1인 가구가 이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20, 30대에서 혼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서 이전에 이제 가족들이 와 같이 살았을 때 어떤 그런 정서적인 지원 또는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움 같은 것들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독감으로 인해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한국 생명 존중 희망재단.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자살 예방이라는 차원은 이제 일반 국민을 위한 생명 지킴이 교육 훈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이제 생명 지킴이 교육을 받게 되면은 주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서 네. 혹시나 우울증이나 또는 자살 사고를 가지신 분들을 선별해낼 수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라든지 상담 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러한 이제 예방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예방 활동의 대상, 예방 교육을 받는 대상들은 어떻게 선별하시고 어떻게 모으시고? 그거는 선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본인이 예. 이렇게 원하는 경우에는 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큰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면 네네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생명지킴이가 지금 그러면 뭐 배출된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2012년도부터 꾸준히 배출을 했고요. 또 네. 저희 재단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있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도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네. 현재 총 수를 저희들이 집계해 보면 한 550만 정도가 오. 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이제 네. 그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은 이런 교육을 받은 후에는 한 70% 이상의 그런 생명 지킴이들이 주변에서 이런 위험 경고가 나타났을 때는 이분들이 가서 자신 있게 무슨 일이 있니? 또 혹시나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니?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네.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생명지킴이 수기 공모전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수기 공모전에서 이제 수상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이제 한 분은 이제 택시 기사신데요. 한 젊은 여성이 이제 큰 백을 들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지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 나 지금 집을 나왔다 절망적이고 이제 직장도 그만뒀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를 이제 이 택시 기사분이 들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택시 기사분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으신 분이어가지고 직접 그 여성 승객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안내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명을 구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수기 공모전을 통해서 좀 들었을 때 네네네. 실제 이렇게 택시 기사분도 있으시고 또는 이제 일선의 경찰관도 있으시고 또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는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본인이 먼저 알아채시고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거 막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데 재단에서는 조직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 활동을 뭐 장려하시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생명 지킴이가 되시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기억도 흐릿해지실 수 있고 네네. 최신 정보들에 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수 교육도 마련을 해드리고요. 강사 또 코스가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강사 자격증을 또 획득하시면은 실제 이분들이 이제 다른 생명 지킴이를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런 강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우울감을 경험하신 분들 네.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좀 약간 심각하다. 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2주 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울감이 지속되고 또 그 감정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네. 특히 이제 수면의 변화 또는 식욕의 변화 또는 이제 무기력증에 빠져서 뭐 대인 기피증이 나타난다든지 실제로 이제 직장을 결근하게 된다든지 또는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어떤 말과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심각해서 치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네. 그분들은 어디에다가 요청을 하면 되는 걸까요? 저희한테 좀 자세하게 사실은 알려주신다면요. 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시면 제일 좋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정신질환이나 또 자살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심해서 직접적으로 또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한라인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살 예방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이제 1393을 1393. 네, 1393을 통해서 이제 24시간 네. 그렇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1577-0199를 네, 또 네. 전화를 하시면 네.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상세하게 그러한 감정적인 변화라든지 또는 그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실 거고요. 청소년인 경우 또 그게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바일 상담, 그래서 다 들어줄게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메시지로도 상담이 충분히 가능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네. 최근에 저희들이 또 민간 협력 사업으로 개발한 게 이제 Here for You라는 그 모바일 상담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을 예약할 수도 있고 네. 말을 하기 싫을 경우는 이제 문자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직접 의사와 면담하지 않고서도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정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네.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어떤 정부의 지원, 심리적인 치료를 받고 네. 좀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 사례가 뭐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경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자살 시도를 하게 되면 이제 신체적인 손상도 있고 물론 이제 정신적인 공허감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찾게 되는 이제 응급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전국 80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에 그 자살 시도자 이제 사례 관리 네. 자들을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비도 지원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주거비가 필요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그런 주거 지원도 하게 되고요. 네네. 이러한 어떤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경로를 또 그 시도자들에게 제공하게 됐을 때 네. 그분들이 이제 제2, 제3의 자살 시도를 하지 않고 회복되는 경우를 저희들이 이제 많이 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는 곳이 바로 재단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앞으로 재단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2월 11일 그 자살 예방법이 또 개정이 돼서 저희 재단이 이제 자살 예방법에 근거한 이제 특수 법인이 됐습니다. 네. 중앙 정부와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인 좀 자살 예방 정책을 좀 취해 나갈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살은 예방될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한 명제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자살 수단을 통제하는 방법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번개탄이라든지 또는 이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통제했을 때 자살률이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재단이 좀 나서서 차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자살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살 동향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구축을 해서 선제적인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저희 재단에서 마련하고 싶고요. 자살 예방이라는 게 그 한 나라의 노력보다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공동 대응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은 나누면
줄어든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